자, 한 다세대 주택에서 벌어진 사건, 그때는 사고인 줄 알았겠죠. 건물 2층에서 연기가 난다. 이런 화재 신고가 접수되면서 시작이 됐죠. 네, 이 신고가 지난 14일 밤 9시 40분쯤에 서울 양천구의 한 3층짜리 다세대 주택에서 접수가 됐는데요. 당시에 2층에서 불이 났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소방이 도착해서 불은 20분 만에 꺼졌습니다. 그런데 다른 주민들은 다 대피해서 나왔는데 2층에 살고 있던 70대 여성이 화재 현장에서 숨진 채 발견이 됐습니다. 이 70대 여성은 해당 집에서 혼자 살아온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자, 다세대 주택에 사는 주민들 다 나왔는데 그 70대 여성 혼자만 나오지 못하고 본인의 방에서 숨져 있더라. 자, 그런데 시신을 봤더니 타살 흔적이 있었습니다.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다 대피가 가능한데 저 여성만 대피를 못했다면 원래 뭐 몸이 불편하거나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것도 아니었다는 주민들 증언도 있었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과연 진짜로 본인이 빠져나오지 못해서 사망한 것인지를 판단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이 70대 여성에게 흉기에 찔린 듯한 상처, 그리고 우리가 방어흔이라고 하죠. 예. 공격에 대한 방어란 흔적 같은 것들이 남아 있었고 또 다량의 혈흔도 검출이 됐습니다. 그리고 화재 현장에 흉기로 의심되는 물건이 발견이 됐는데 이제 흉기에 직접 사용됐는지 여부 뭐 이 부분은 좀 더 확인해야겠습니다만 이것도 제가 알기로 뭐 감식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흉기로 추정되어 있는 것들이 좀 그을린 채 발견이 됐으니까 뭔가 공격을 당해서 빠져나오지 못한 것, 거기다 결정적으로 일단 소방과 경찰이 합동 감식을 했는데 이 자연 발화가 아니라 방화 정황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얘기를 종합하면 누군가 살해를 하고 불을 지르고 도망갔다는 얘기가 되잖아요. 근데 뭐 사실 이런 사건이 일어나면 도대체 방화가 아니라 자연 발화가 아니라 방화라면 제일 처음에 찾는 게 CCTV를 먼저 찾겠죠. 그런데 당시 건물 자체에는 CCTV가 없었다라고 경찰은 이야기하면서 그 대신 이웃 주민에 대한 탐문조사, 현장 목격자 조사, 주변에 있는 CCTV를 샅샅이 다 뒤졌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한 사람이 유력한 용의자가 딱 나타났는데 같은 빌라에 살고 있던 지금 저 남성이라는 거죠. 불이 나는 현장 그 사이에 그 장소를 총총총 지나갔고 그곳에서 나왔고 제일 중요한 거는 불이 나고 난 다음에 자기 집에 돌아오지 않는 것을 굉장히 주목하고 지금 이 유력한 용의자를 체포했다라고 경찰은 밝혔습니다. 쉽게 잡았습니까? 어땠습니까? 상당히 좀 애를 먹었는데요. 지난 14일, 그러니까 범행 당일에 바로 도주를 했습니다. 그런데 휴대전화를 가지고 있었다면 위치 추적을 했을 텐데 그렇죠. 휴대전화 없이 도주했기 때문에 위치 추적도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뿐만이 아니라 어딘가로 이동할 때는 항상 모자를 쓰고 다녔고 현금만 사용하면서 모텔 등을 전전했습니다. 주로 걸어서 이동했고요. 지하철을 가끔 가다 탈 때도 현금으로 일회용 승차권을 구매해서 사용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지하철역 CCTV에 이 남성의 모습이 찍히긴 했는데 이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강력팀 모두가 총동원돼서 3일 밤낮으로 추적한 끝에 지난 18일 강북구의 한 모텔에서 검거가 됐습니다. 자, 아무튼 잘 검거를 했습니다. 자, 소장님, 네. 가장 중요한 거 도대체 왜라는 거겠죠. 네. 좀 너무 한 분의 목숨이 진짜 걸리는 문제인데 너무 사소한 이유로 이런 행동을 했습니다. 바로 층간 누수 때문이었다고 합니다. 누수가 있었으면 당연히 고쳐줘야 되는 건데 고쳐주지 않아서 아마 싸움이 났나 봐요. 그래서 층간 누수 문제로 다투던 중에 그 피해자한테 화가 났다. 그래서 이불에 라이터로 불을 지르고 나왔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사람 지금 무직이라고 전해지고 있고요. 동네 주민들께서 너무 안타까워하면서 그래 그 집 3층에 물 샌다는 소리는 예전부터 있었다. 아니 그럼 새면은 고쳐주면 되지 그렇다고 사람을 죽이나 뭐 이렇게 비난하시고요. 그리고 그 2층에 피해를 당하신 분이 그렇게 돌아가시면 안 되는 분이었다. 아주 좋은 분이었다라는 얘기도 하고 계십니다. 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층간 누수 때문에 벌어진 사건이었습니다. 저는 처음에 이 층간 누수 이 제목을 보고 저 살해를 한 자가 저 피의자가 아랫집 사람인 줄 알았습니다. 자, 근데 윗집에 사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층간 누수를 유발했던 그 사람이었어요. 예. 자, 오늘 오전 영장 실질 심사 받았는데요. 취재진이 당신 불 왜 질렀어? 질문을 하자 이런 답변을 했습니다.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이게? 그러니까 일단 영장 실질심사 들어갈 때는 기자들의 질문에 아무 답도 하지 않았는데 영장 실질심사를 마치고 나와서 이제 기자들이 불은 왜 질렀냐? 근데 저는 이 질문의 대답이 왜 이게 나오는지 좀 이해가 안 됩니다만
너무 무서워서 불을 질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본인의 행동 때문에 이걸 증거를 인멸하기 위해서 한 행동으로 일단 보이는데 본인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것도 좀 이해가 안 되는데 법정에서 도대체 무슨 말이냐 이렇게 기자가 물으니까 자이든 타이든 사고로 일어난 일인데 사고로 일어난 일. 그러니까 이제 피해자와 유가족에게는 너무 죄송하다는 입장인데요. 사고로 일어난 일이라는 뜻은 우리가 보통 고의가 아니라 실수로 벌어진 일이라는 뜻입니다. 본인의 책임을 회피하기에만 급급한 인상입니다. 지금 그 백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소장님 네. 자이든 타이든 사고로 일어난 일인데 빨리 수습 못해서 죄송하다. 누가 보면 네. 과실치사인 줄 알겠어요. 그러니까요. 지금 이 얘기를 한 것은 뭐 두 개 중에 하나일 것 같습니다. 이 사람 지금 현실을 파악하지 못하고 사실은 무섭다. 자기가 불질러 놓고 뭘 무서워요. 지금 피해자가 무서웠어야지. 그리고 자이든 타이든 그러면은 사고가 난 거지 내가 불 지르지 않았다고 하는데 그 전에는 내가 라이터로 이불에다가 불을 지르고 나왔다라고 다 지금 자백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두 가지 말이 상충되기 때문에 이 사람한테 무슨 뭐 인지적 장애가 있나 이런 생각 하나 들었고요. 두 번째는 뭐 자기가 거짓말을 해서라도 여기서 빠져나와야 되니까 그걸 나중에 와서는 이제 인정하고 싶지. 내가 죽였습니다. 뭐 내가 뭐 고쳐주고 싶지 않았어요. 그 사람하고 싸우는 게 화가 났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기 싫으니까 막 둘러댄 것인가? 라는 생각도 좀 들었습니다. 자, 승현님 아까 네.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층간소음처럼 층간 누수도 정말 이웃 간의 아주 대표적인 분쟁 사례 원인 중에 하나지 않습니까? 네네. 자, 그런데 위에 집에 살던 인간이 이 짓을 했어요. 이게 가늠이 되십니까, 이게? 뭐 아마 위에서 물이 내려오니까 밑에 있는 그 입주자가 야 빨리 위에 거 좀 고쳐라고 할 수 있는 그 말은 할 수 있는 거고 그 말은 당연히 윗집에서 고쳐야 되는 건데 제가 봤을 때 밑에 있는 분은 할머니고 위에 있는 사람은 젊은이니까 아마 할머니를 충분히 제압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는 듯해요. 그리고 제가 지금 생각하고 싶은 거는 과연 이 사람이 저런 이야기라는 게 우발적 범행이냐 계획적 범행이냐 반드시 찾아야 되는데 그거는 흉기를 어떻게 준비했느냐가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범행 현장에서도 흉기를 준비했고 아까 사건 현장에서 흉기가 나왔다 그러잖아요. 둘 다 저는 반드시 국가수 감정이 필요하고 원래 방화되는 사건들은 최초의 방화 시점이 어디서 일어났는지 사실 그냥 방화가 되는 게 아니라 라이터불로 어떤 그 이불을 태운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분명히 매개물이 존재를 했어야 되고 그 매개물에 의해서 만약에 방화가 발생했다면 100% 계획적이겠죠. 이런 부분 좀 찾아서 확실하게 죗값을 치러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에는 현조 건조물 방화 치사가 있는데 이게 부진정 결과적 가중범이라서 오히려 살인죄를 적용하는 것보다 형이 높게 갈 수 있어요. 7년 이상의 징역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면 좀 살펴보시고 제대로 된 법리 검토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립니다. 누수 가해자가 누수 피해자를 살해했습니다. 첫 번째 사건 정리하고요.